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스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트링,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문자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스퀘어 오퍼레이터, 스퀘어 브래킷을 써서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글자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자열의 일부, 조각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자열의 한 일부 혹은 조각을 슬라이스라고 부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슬라이스, 조각이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것도 하나의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슬라이스를 이제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선택을 하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바나나라고 하는 그것이 프루트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앞에서 프루트에 이제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거기다가 인덱스를 넣었는데요. 인덱스를 이제 하나만 넣을 때는 이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가 하나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쓰게 되면 이것이 이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조각을 슬라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서브스트링 부분 문자열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즉, 인덱스 대신에 그 인덱스하고 인덱스 사이에 이제 콜론을 넣어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 그 슬라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monty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s에 할당을 하고, 자, 스퀘어 브래킷에 인덱스 대신에 0 콜론 5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일부가 선택이 되는데, 지금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선택된 슬라이스가 어떻게 선택됐는지를 바로 출력을 해주죠. 그러니까 monty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monty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문자열에서 앞에 있는 것인데, 인덱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인덱스 0이죠. 얘는 인덱스가 1이고요. 인덱스 2, 인덱스 3, 인덱스 4, 그리고 여기 빈칸은 인덱스 5가 되고 P는 인덱스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0 콜론 5라고 했더니 이 multi python이라는 문자열 중에서 어디가 선택이 됐냐면 multi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공백은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y 다음에 바로 따옴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multi y까지만 선택이 된 겁니다. 즉, 인덱스 입장에서 보면은 m, 인덱스 0부터 y의 인덱스가 4였습니다. 즉, 0부터 5라는 인덱스까지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0부터 4까지만 선택이 된 겁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더 살펴보죠. S에다가 6 콜론 10이라고 하면 파이썬이 선택이 됐는데, 지금 파이썬의 P 앞에도 공백이 지금 없습니다. 바로 이제 따옴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P, 대문자 P의 인덱스는 6입니다. 그리고 Y가 7, 8, 9, 10, 여기 11입니다. N이. 그리고 이제 바로 끝났습니다. 즉, 이렇게 6 콜론 12를 이제 하게 되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6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부터 출발해서
11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까지가 선택이 된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어떤 숫자, 콜론, 다른 숫자 이렇게 할 때 선택이 되는 슬라이스는 A라고 하는 요 숫자가 나타내는 인덱스에 대응하는 문자는 포함을 하지만 B에 대응하는 인덱스, 그러니까 B가 가리키는 인덱스에 대응하는 문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A는 포함하지만 B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구간을 표현하는 기호를 쓴다면 A는 포함하니까 이렇게 꺾은 괄호로 쓸 수 있고요. B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둥근 괄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슬라이스 일부가.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은 인덱스가 n번째부터 인덱스가 m번째까지를 이루는 문자들로 구성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n은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m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 녀석이 외우면 외울 수 있지만 약간은 조금 낯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처음에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생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즉, 인덱스가 각각의 글자의 인덱스가 0, 1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했는데 슬라이스를 생각을 할 때는 이 인덱스가 각각의 글자에 있다라기보다는 글자를 이렇게 칸으로 나눈 다음에 그 글자가 있는 바로 앞줄에 인덱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즉 A의 인덱스가 1인데 여기 앞쪽 경계에 이제 1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덱스가 있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0부터 5라고 하는 것은 0부터 5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에 해당하는 경계부터 5에 해당하는 경계까지를 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바나나에서 n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인덱스 5에 해당하는 건 얘죠. 얘가 인덱스 5에 해당하는 거지만 슬라이스로 생각을 할 때는 슬라이스 선택을 생각을 할 때는 인덱스가 여기 A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0, 콜론 5라고 한다면 0부터 5가 나타내는 이 경계 사이에 있는 것. 즉, 바나나에서 n까지만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스트링 문자열의 일부 슬라이스를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정수 두 개를 쓰고 그 사이에 콜론을 쓰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생략을 하고 뒤에 있는 숫자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혹은 앞에 있는 거는 쓰지만 뒤에 있는 건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슬라이스는 가장 처음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기준으로 슬라이스 선택을 합니다. 즉, 인덱스 0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맨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걸 생략하는 경우에는 n 인덱스부터 모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선택을 하는 것으로 동작을 합니다. 한번 그런 예를 보죠. 자, fruit을 바나나라고 할당을 하고 자, 앞에를 생략하고 콜론 3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출발을 하는데 인덱스 3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0, 1, 2, 3 여기 인덱스 3이니까 앞에 있는 3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then이 선택이 됩니다. 즉, 앞에를 생략을 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적게 되면은 처음부터 요 3개의 문자로 구성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3이 인덱스라기보다는 선택된 문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를 생략을 하게 되면은 자, 인덱스 3이 해당하는 것이 A니까 A서부터 끝까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스 선택에 있어서 콜론 앞에 있는 것을 생략을 하거나 뒤에 있는 것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슬라이스 선택을 할 때 n부터 m까지 선택을 하는 건데 인덱스의 기준으로. 그런데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1, 얘는 있죠? 네. 얘는 있고,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자, 2, 즉 2 콜론 2라고 쓰게 되면 2는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이런 인터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벌은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 어떤 문자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2 콜론 1이라고 쓰면 인터벌 기준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n하고 뒤에 있는 m을 볼 때 n하고 m이 같거나 혹은 앞에 값이 더 크게 되면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의 문자열을 우리가 빈 문자열, empty string이라고 부르겠습니다. empty string은 문자열이긴 문자열인데 아무 문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백이라는 것도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공백이라는 문자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런 empty string을 우리가 직접 표현하려면 그냥 따옴표를 바로 전달해서 쓰게 되면은 empty string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고, empty string은 length, 길이가 얼마일까요? 네, 이거의 길이를 따져보면 네, 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나옵니다. 자, 그런 예를 보면 자, 바나나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for 할당을 한 다음에 3 콜론 3이라고 한다면 empty string이 지금 선택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0이 됩니다. 즉, empty string은 어떤 캐릭터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공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거 empty string이 아닙니다. 이거는 길이가 1인 거죠. 공백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공백이 2개 있으면 이렇게 되나요? 네. 다음 표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얘는 이제 공백이 2개 있는 길이가 2인 문자열인데 empty string은 이것도 아니고 길이가 전혀 없는 0인 그냥 바로 그냥 따옴표가 있는 그러한 스트링입니다. 길이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러한 것만 뭐 차이가 있지 그냥 문자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문자열들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자, 앞에서 이 슬라이스에서 앞에 있는 거 혹은 뒤에 있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생략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될까요? 앞에 거 생략했으니까 처음부터 뒤에 것도 생략했으니까 맨 마지막까지 즉 전체를 선택을 하는 그러한 슬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해보면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전체를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
전체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스트링을 가지고 변형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그 전체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꽤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네, 그 슬라이스를 선택하는 부분은 뭐 간단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실제 코드를 써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두 번째 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시퀀스긴 하지만 immutable, 즉 바꿀 수가 없는, 뮤터블 하지 않은, 뮤터블이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immutable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바꿀 수가 없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문자열에 각각의 문자를 접근을 할 때 이 스퀘어 브레이킷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을 프로세 이제 할당을 한 다음에 이거에 이제 첫 번째 0번째 글자를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 값을 읽어와서 어떤 문자에 할당하는 용도로 썼는데요. 자, 이런 어사이먼트의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는 우리가 썼는데, 이런 어사이먼트의 왼쪽에 있는 값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걸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것이 0번째 요 문자를 이제 가리키는 그러한 방법이니까, 만일에 바나나라고 이제 쓴 다음에 맨 앞글자 small b를 대문자로 내가 바꾸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인덱스 0을 쓰게 되면 0번째 글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어사인먼트를 이와 같이, 즉 브래킷 오퍼레이터를 이제 왼쪽에다가 활용을 하게 되면 그 small b 대신에 대문자 b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옵니다. 한번 실제로 보죠. 자, 여기서는 greet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를 생성을 하는데 hello world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을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문자 처음 출발하는 h를 j로 지금 바꾸고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수행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에러의 내용을 보면 string이라는 오브젝트가 does not support, 지원하지 않는다. 어떤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어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느냐?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녀석이 어사인먼트죠. 어사인먼트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자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J라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J라고 하는 이 문자, 이 아이템을 할당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string이라는 오브젝트가. string이라는 오브젝트는 이제 greeting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string, 문자열이죠. 자,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객체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은 이 객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value, string 또 하나의 값이었죠. 값이라는 그러한 개념과 물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냥 string이라고 하는 value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string이라고 하는 이 value가 문자열이
오른쪽에 문자를 두고 그것을 어사인을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오브젝트의 의미는 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그냥 뭐 밸류 정도로 기억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런 에러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뮤터블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해서 값을 변화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링은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문자열의 어떤 특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뮤터블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이뮤터블인 것은 기존에 있는 문자열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cannot change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자열에 대해서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바꾸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특성 때문에 에러가 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뮤터블이라는 것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hello world라는 이 문자열에서 얘를 맨 첫 글자를 J로 바꾸고 싶다. hello world라고 좀 하는 문자열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뮤터블이라서 이 방식은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문자를 만들고 싶은 상황들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만들고 싶을 때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문자를 변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만든 것처럼 hello world라는 것도 만들면 됩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다 타이핑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문자열을 활용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즉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greeting이라고 하는 변수의 오른쪽 문자열을 할당을 했죠. 자, 맨 첫 글자를 J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J라고 하는 문자 하나만을 가진 문자열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greeting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H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greeting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일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는 방법인 콜론을 써서 선택을 하죠. 그러면 greeting에서 일부인 여기서는 인덱스가 1부터 끝까지니까 1 콜론하고 뒤에가 없으니까 2부터 끝까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 대신에 기존에 있던 문자열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두 문자열을 더합니다. 즉 이어서 붙이는 거죠. 이어서 붙이면서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기존의 문자열을 이용을 하긴 했지만 더함으로 해서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문자열은 맨 앞을 H를 J로 바꾼 그런 문자열인데, 그런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그것을 새로운 변수 new greeting을 만들어서 거기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도한 바대로 잘 변화가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즉 변경된 그런 문자열이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이 변수를 타이핑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string은 immutable이라고 해서 기존의 문자열의 값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지금처럼 변형된 약간 수정된 문자열을 기존의 문자열을 활용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라고 할 때도 기존의 문자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즉, 이 상태에서 다시 greet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타이핑을 해보면 원래 값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것은 기존에 있던 문자열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자열은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 있던 문자열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자열 하나 더 만든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터블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자열에서부터 약간 변형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새롭게 변형된 문자열을 생성을 하는 방식을 택해야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더라도 원래 오리지널 스트링, greeting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자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쓰진 않았는데요. 직접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죠. greeting이라고 타이핑을 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자, 그러면 서칭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예. 네, 이제 나왔네요. 자, 앞에선 슬라이스를 생각을 했었죠? 자, fruit, 바나나, 이걸 입력하고, 슬라이스, 일부를 선택을 해볼까요? fruit. 자,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 하면은 앞에 있는 처음 3개. 그 다음에 fruit, 3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바나나가 6글자짜리니까 6까지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인덱스는 이제 5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슬라이스에서는 이제 6은 포함하지 않는 거라서 물론 얘를 필로 하면은 네, 에러는 나지 않네요. 그죠? 네. 에러는 나지는 슬라이스에서는 뭐 에러는 나지 않 네. 에러는 나진 않아. 네. 이거는 네. 그래도 6가지 정도까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에러는 나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두 개 다 생략하면 전체가 다 선택. 자, 그리고 우리가 변형을 하는 방법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fruit의 인덱스 0의 값을 대문자로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에러가 난다. 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직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문자로 만들어진 것을 새로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new fruit이라고 한다면, 자, new fruit은 바뀌어 있는 거고요. fruit은 네, 기존 글자 그대로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immutable이니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스트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산들 중에서 search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계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인데요. 자, find라는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argument,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되겠죠. 함수 안에서 두 개의 변수, 파라미터가 word라는 것과 letter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인덱스가 0에서부터 출발하고, 자, 인덱스가 word의 길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워드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를 생각해서 그것이 입력받은 파라미터 letter랑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참이 되면 그때 이 인덱스를 return을 합니다. return을 하게 되면 함수가 종료가 되는 것이고, return 다음에 이 어떤 expression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이 함수의 return value 반환값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return을 만나게 되면 함수가 바로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덱스 값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글자가 letter랑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else문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인덱스를 리턴을 하니까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인덱스가 하나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여전히 word의 length보다는 작은지 확인을 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즉 인덱스 0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word라고 하는 것을 문자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자열의 가장 첫 글자부터 letter랑 같은지 보고 같지 않으면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부터 맨 마지막 글자까지 쭉 훑어가면서 letter랑 같은 글자가 발견되자마자 그때 인덱스를 return을 합니다. 즉 글자 바나나가 있으면 문자열이 있으면 쭉 트래버싱을 하는 거죠. 트래버싱. 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글자가 발견되면 이제 return이 되는데, 만일에 이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K였다. letter가.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게 없죠. 그럴 때는 while문이 계속 반복되다가 while문이 이제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while문이 끝납니다. while문이 끝나면 while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될 텐데 그 다음 문장은 return -1, 즉 -1을 return을 하고 끝나게 될 텐데요. 자, 이때까지 오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요? 맨 처음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쭉 훑어가면서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도 letter랑 같은 글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을 return을 하는 겁니다. 자, find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것 같냐면 word가 주어져 있을 때, 즉 어떤 문자열, 낱말이 주어져 있고 letter, 어떤 글자,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는 그 문자 하나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이 word에서 내가 생각한 이 문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는 그 번째 인덱스 값을 return을 하고, 발견이 되지 않으면, 즉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없다라는 의미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1을 return합니다. -1을 return을 하는 이유는 만약 발견이 되면 인덱스를 return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 값은 0, 1, 2 이런 값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0 이상의 값이 return이 되면 찾았구나.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찾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과 구분을 이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아닌 마이너스 1의 값을 이 경우에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그 브래킷 오퍼레이터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합니다. 자, 브래킷 오퍼레이터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를 알려주는데 find는 반대로 인덱스를 알려주는 거죠. 뭘 넣으면? letter를 넣으면. 그래서 약간 역함수 같은 그러한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내가 원하는 letter가 이 워드 안에 없으면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while문 안쪽에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while문 안에서 이제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return을 만나게 되면 동작하고 있던 while, 반복하고 있던 while이 바로 그 순간에서 멈추고 while문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가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면서 return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이제 return 값으로 하면서 바로 끝나게 됩니다. 즉, 워드에 내가 원하는 글자랑 같은 글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물론 루프, while 룹도 종료가 되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원하는 글자가 주어진 워드 안에 없으면 그 while 룹이 계속 반복하다가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while문이 종료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while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search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 탐색 정도가 되겠죠? 어떤 시퀀스, 즉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을 traversing 하나씩 하나씩 쭉 훑어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면 바로 그 위치에서 예를 들면 인덱스를 이제 return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search라고 부릅니다. 자, 연습을 하나 해보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find라고 하는 함수, searching하는 find라는 함수를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 함수를 약간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find는 word와 letter를 argument, parameter로 넘기는데 파라미터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넣는데 이 인덱스의 의미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find라고 하는 이 함수는 가장 이 워드의 가장 처음 그 글자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라미터를 추가를 했고 그 세 번째 파라미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우리가 탐색을 시작하는 그 출발하는 인덱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ind 바나나 그다음에 A라고 하는데요. 자,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쯤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인덱스가 0, 1, 2가 되는 거니까 2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 아규먼트로 2를 이제 전달을 하면 이 값을 거부터 해서 인덱스가 2가 되는 그 곳부터 출발을 해서 A를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포즈를 하고요. 한번 수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결과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네. 앞에서 그 작성한 그 find를 일단 간단하게 예 좀 다르게 쓰긴 했는데 여기다 비슷하게 한번 써 봅시다. find word letter 콜론 그다음에 index 콜령 그다음에 while문을 썼었죠. index가 length of word 그래서 이때는 이제 if문을 쓰면 되죠. 자, word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와 letter라는 글자가 동일한지 그러면은 인덱스를 리턴을 하고 이제 끝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글자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인덱스를 하나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가 while문이 이제 종료가 되면, 즉 return문을 만나지 않으면서 종료가 되면 없다는 뜻이니까 return -1을 하게 됩니다. 이거였는데, 자, 이것을 좀 변형을 해보죠. 자, 얘랑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버전 2라고 쓰죠. 자, 여기 옵셔널 세 번째 파라미터를 씁니다. 자, start라고 쓰겠습니다. 출발하는 인덱스. 자, start가 뭐 2가 나오면 출발하는 인덱스는 2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즉, 이 코드에서 간단하게 인덱스만 뭘 바꾸면 되나요? start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한번 입력하고 테스트를 해보죠. 자, find 버전 네, fruit은 이제 입력을 했죠? fruit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fruit을 가지고 find 원래 것을 해보면 fruit, 네, fruit. 자, A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1이 나옵니다. 아, fruit에 인덱스 1에 A가 있구나.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 fruit이라고 하는 글자, 문자열에 A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자, 인덱스 1에서 A가 발견됐으니까 인덱스 1 그 다음에 또 A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ind 버전 2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fruit A인데 자,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자, 1 인덱스에서는 A가 있으니까 1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그냥 당연히 바로 그 위치가 바로 A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A를 찾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이 아니라 1보다 하나 큰 인덱스부터 서칭을 시작을 하면 3이라고 나오죠. 즉 바나나에서 여기 두 번째 A가 있는 인덱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두 개가 있다는 뜻인데 또 다른 A가 또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ind V2의 fruit A를 찾는데 자, 조금 전에 그 A가 또 등장한 위치가 인덱스가 3입니다. 그러면은 3보다 하나 큰 인덱스부터 서칭을 다시 또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또 5라고 나왔습니다. 즉 하나가 더 발견됐다는 거죠. 자, 그럼 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5부터 출발하지 말고 5 플러스 1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네, 마이너스 1. 더 이상 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 인덱스부터 서칭을 하면.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바나나라고 하는 이 문자열에 A라고 하는 글자가 전체 몇 번 반복되는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했더니 처음 3번은 그 0 이상의 값이 리턴이 됐고요. 맨 마지막에만 마이너스 1의 값이 리턴이 됐기 때문에 결국 A가 3번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find라는 함수와 find v2 버전 2라는 함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조금 다른데요. 자, 그래서 사용을 할 때 find를 할 때는 파라미터를 딱 2개만 전달을 하는 것이고 find 버전 2는 파라미터를 항상 3개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find 버전 2에서 start를 0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find라는 함수랑 동일하죠. 자, 그래서 find 버전 2는 find라는 함수를 기능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start라는 값을 0으로만 우리가 준다면.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파라미터 0으로 주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즉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find 2의 root라고 하고 a라고 하고 0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아니죠? 네. 변수가 그것인데 그럼 이제 이게 나오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찾고 싶을 때는 굳이 0을 넣는 것이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그냥 0 생략하고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지금 이 find version 2라는 함수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반드시 전달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이제 부족하다, missing이다 라는 그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를 다 입력하는 것은 불편하고 2개를 입력하는 것은 이제 에러가 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스타트 값의 기본 값을 디폴트 밸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밸류를 정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함수의 정의에 는 하고 제가 원하는 기본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즉 스타트 값까지 내가 넣어주게 되면 스타트 값을 넣어준 값으로 입력받아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조금 전에 에러가 났는데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이제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값을 생략을 하게 되면 경우에는 2개 값만 전달이 됐네. 세 번째 게 전달이 안 됐네. 그럴 때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0이라고 생각하고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랑은 달리 이렇게 2개만 넣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0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0을 이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이죠. 이렇게 파라미터의 값을 이제 디폴트 값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어떤 파라미터를 이제 생략할 수가 있는데 선택적으로 제가 쓰거나 안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이제 옵셔널 파라미터, 옵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옵셔널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서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 시간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루핑하고 카운팅하는 방법까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트래버싱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워드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이 하나 있고, 카운트 값을 처음에 0으로 표기화를 하겠습니다. 변수 값을. 포문을 써서 트래버싱을 하는데, 포문을 쓰게 되면 이 레터 값이 워드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로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때 지금 내가 살펴보고 있는 글자 레터가 A와 동일하면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쭉 트래버싱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문자가 나타날 때마다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켜 주기 때문에 이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프린트 카운트를 해보면 카운트에는 주어진 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A라는 문자가 몇 개 있느냐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문자가 몇 번 반복되어 있는지를 카운팅할 때 이러한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계산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earch하고 counter 두 가지 패턴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R을 생각해 보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카운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발견할 때마다 하나를 증가시키지만 처음에 출발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0을 초기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나서 찾을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하고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그동안 발견된 횟수가 결국 카운트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카운팅하는 카운터를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위에 있는 코드를 encapsulate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encapsulate이라는 것은 함수로 만드는 것이죠.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함수의 이름은 count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함수를 만들 때 그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전달할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쉽게 바꿔볼 수 있도록 이 함수에 이제 파라미터를 정하면 좋겠는데요. 파라미터로 다음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문자 열과 여기서 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문자 열에서 내가 카운팅하고자 하는 문자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함수 카운트.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에 해당하는 얘가 아니라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바꿔서 이런 함수를 작성을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흘러간 관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간단하게 그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